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수조 젊은 정치인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손수조 씨 지난번에 방송 나갔는데도 이준석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아, 댓글이 그러니까요. 안 좋더라고. 댓글 봤어요. 이준석하고 어떻게 된 거야? 시원하게 얘기해. 그놈하고 어떻게 된 거야? 아, 선생님 진짜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아, 예. 너무 억울해요. 사실 처음 시작한 거는 맞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 정치적인 궤를 같이 하지도 않고 있고 연락을 안 한 지도 꽤 오래됐고요. 예. 그 어떤 정치적인 스타일과는 맞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준석 체제에서 제가 뭐 득을 봤다거나 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오히려 지금 피해가 막심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준석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줘요. 어떤 정치인이야, 준석이를? 확실히 정리. 아, 이준석은 사실 그 본인의 어떤 인간성에 대한 입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에 대한 얘기 할 것 없이 본인의 어떤 지금 성적된 문제, 예, 오늘도 보니까 뉴스 나왔더라고요. 이 뭐라고 성적대 나왔어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걸 밝혀달라.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달라는 소를 누군가 또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지금 밝혀야 되는 어떤 이 죄값이라는 것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이 성접 때 그게 유야무야된 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가 안 들어간 거지 성접 때 안 했다는 게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소시효가 네. 지났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건 뭐냐면 무고죄예요. 무고죄입니다. 네. 무고죄로 성접 때 안 했다고 가세현을 고소했는데 한 거에 대한 그 무고죄.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무고죄니까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무고죄가 남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국힘당의 징계도 아직 남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계속 윤석열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서 오늘 뉴스는 뭐라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은 네, 이제 이준석의 그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네. 그것을 부인을 못하게 해달라고, 아. 예, 부인을 못하게 해달라, 이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네, 의혹을 밝혀달라는 소가 제기를 했지만, 이거에 대한 법원의 기각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어쨌든 이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깨끗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아직 풀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사실 뭐 저 역시 어떤 이준석의 그런 정치 쇄신이나 혁신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같이 했던 목소리를 모았던 때가 있었지만 굉장히 실망을 했죠. 그때는 잠깐 속았네. 이준석의 속았죠. 정치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젊은 또 보수 우파들은 굉장히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 이 나라를 제대로 이제 이끌어가겠다라는 그 결기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속은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 이준석 정치의 이른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는 정치라고 할 수 있죠. 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녹취를 해가지고 언론에 터트려 버린다든지, 뭐 그 원희룡 장관과 예전에 뭐 그렇죠. 대화했던 내용, 전화 통화했던 내용도 언론에 터트려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 하나 하나들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근거리에 있었지만 그것으로 오히려 더 실망하고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만큼 실망감도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준석하고 동갑이죠? 동갑이요? 예, 나이는 동갑입니다. 나이는 동갑인데,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그 나이 때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그 말은 배신의 아이콘이 있나? 아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댓글도 봤어요. 우리도 이렇게 TV 출연하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은 그 이제 젊은 정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이준석 같을 것이다. 다 저렇게 가벼울 것이고 다 저렇게 다 뭔가 배신을 할 배신하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준석이 우리에게 피해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다 그렇게 매도해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사라져 버릴 거면 우리 보수 우파의 젊은 기치를 들고 싸우고 있는 저희들은 정말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우리에게 해준 것도 없고 무슨 도움을 준 것도 없고 같이 도모해 본 적도 없어요. 그저 그 정치 쇄신이라는 그거 하나 같이 한번 이루어 보고자 믿었던 것뿐인데 오히려 피해를 본 건 저희들이죠. 그런데 이제 손수조 씨는 이제 그나마 일찍 이거 이준석은 이거 이놈이 그런 놈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결별을 한 건데 정확히 언제부터
이준석하고 결별한 겁니까? 당 대표 될 때까지는 도와줬고요. 근데 당 그때까지 잘 대표 몰랐어요, 이제. 예, 왜냐면 당 대표를 나왔을 때의 기치가 정치 쇄신이었고 이 당의 어떤 그런 걸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아 좋다라고 했죠. 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당원분들도 아 좋다 어디 한번 바꿔봐라라고 기회를 준 거였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보였던 이준석의 행보가 어땠습니까? 정말 이 내부 총질이라고 볼 수 있는 오히려 2번이나 가출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2번째 가출할 때 마음 접었어요. 처음이야 뭔가 좀 이렇게 안 맞고 이렇게 좀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까지 이해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대선하면서 2번째 가출했을 때 이거는 아니구나 선을 이건 넘었다. 아니구나. 예, 그때 완전히 마음 접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제 좀 시원하게 이제 아셨을 겁니다. 이제 이준석 때문에 같이 도매금으로 손수조 씨가 욕을 먹었는데 한때 젊은 정치인들끼리 으쌰으쌰 한 적은 있었는데 예, 인정합니다. 예. 본질을 알고 나서 이준석과 결별하고 지금은 아우, 많이 2년이 넘어가죠. 아예 연락을 안 아예 한지도 연락도 안 그렇고요.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이제 지금 말씀이니까 맞습니다. 좀 네. 믿어봐 주고요. 자, 그 이재명이 지금 그 단식쇼에 의해서 수사 방해, 재판 방해 이거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 이재명의 단식은 정말 명분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래서 퇴로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치인의 단식이라는 거는 곡기를 끊는 것을 넘어서 그 24시간을 모든 것을 대중 앞에 드러내 보이고 정말 이 결기를 들여다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DJ 단식, YS의 단식, 정말 이 모든 것을 대중에게 다 내어 보여주면서 아젠다가 딱 있습니다. 뭐 DJ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지방자치를 해라. 뭐 YS 같은 경우에는 직선제를 해라. 그래서 뭔가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아젠다가 확실하게 있죠. 근데 이재명의 단식은 지금 보면은 대중 앞에 투명적으로 보여지지도 않아요. 출퇴근 단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예. 뭐 곡기를 끊는 것인지 들어가서 먹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공개적이지도 않고 투명적이지도 않다. 손수조 씨는 단식 해봤어요? 아직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반대해보는 건 없습니다만. 이제 구태연에 단식 그런 거 왜 이제 하지 마. 합니까? 그러니까 왜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봤을 때 국민들이 뭔가 공감이 가고 진짜 뭔가 저 정치인은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겠다. 동의가 돼야 되는데 전혀 동의가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있어요. 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아젠다도 되면 없다. 예. 요게 이제 꽤 지금 15, 16일 이렇게 단식이 되니까 예. 지금 뭐 아무리 이제 뭘 슬슬 쳐 드시면서 뭐 효소 같은 거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지만 뭔가 수상하게 해요. 그런데 마냥 버틸 수 없는 건데 지금 버티는 그렇죠. 버티는 거예요. 지금 거의 누워만 계시고 못 일어나고 있는 거의 그런 상태인 것 그러면 이제 같고.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뭉개겠다는 건데. 근데 저렇게 하면 또 민주당이 또 분명히 부결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단식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 내부 단속을 시켰어요. 지금 보면은 뭐 이재명의 단식을 이어서 청년들이 나가서 단식을 하겠다. 뭐 박지현 그 청년도 와가지고 뭐 울고, 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리고 있다던가. 그러니까 비명계에 조금 나오던 그 혁신적인 목소리가 확 죽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뭐 효과는 그 소기의 성과는 달성을 했다. 하지만 이 우연의 일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보고 말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단식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재인을 불러 세웠어요. 그러네. 네. 이재명의 시간이 끝나고 문재인의 시간을 그 심판의 시간을 불러오는 오히려 트리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초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단식이 네. 오히려 지살라고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을 불러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재명은 감옥 가는 건 이제 뭐 그거는 시간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입장에서 솔직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에 그 수도 없는 조국 사태, LH 사태 등등등 해서 정말 집토끼도 다 달아났던. 그래서 그 패배의 쓴 잔을 문재인이 또 먹인 거 아닙니까? 이재명에게. 이재명은 억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대북 송금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것이고 그 문재인 청와대 몰랐겠냔 말이에요. 연관성 없겠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 다 덮어씌고 있는 꼴이 됐으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었겠고 이재명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그럴 수도 수도 있다고 있다. 봅니다. 문재인과 교감하에 대북 송금 이런 것도
대북 사업도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 야권 대표였으니까요. 야당 대표였고 문재인 정권 하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 문재인이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없다고 내용이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시간은 어느 정도 지금 엔딩을 크레딧을 맡고 감옥 가는 있고 걸로 이제 그 다음에 심판의 시간은 문재인입니다. 이재명 단식으로 이재명 본인은 물론 감옥 가고 이제 문재인을 불러 세웠다. 그러면 여기서 문재인이 이제 그 단식장에 나타나서 단식 뭐 중단하세요.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바라고 있어요. 퇴로를 문재인이. 지금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지금 계속 올라와서 지금 이제 문재인 말고 말릴 사람이 없다. 근데 문재인은 나타나고 싶지 않겠죠. 네. 정치 현안에 뭐 본인 스스로도 잊혀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물론 잊혀지고 싶다고 했지만 책방이면 뭐면 계속 지금 정치 현안에다가 손을 대고 있고 개입을 하고 있지만요. 근데 어떤 민주당은 이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싶겠죠.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을 불러 세우면 이제부터는 빨리 이제 체포영장 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치고 가결되든 부결되든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구속이 네. 되는 거고 부결되면 이제 민주당 박살 나는 거니까 이미 국민적 심판은 끝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재인으로 간다. 생각해 보시면요, 문재인 정권 때에 지금 그 비정상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말 초법적이고 이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탈법적인 법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뭐 이제 그 북한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렇고 뭐 태양광 사건들 지금 그 사기 혐의들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원자력 문제 등등. 그다음에 코로나 때도 얼마나 정말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했던 그런 비정상적이었던 문재인 정권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더 큰 이 핵심은 다가오는 문재인의 시간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과 이재명 둘 중에서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손수조 씨가 글쎄요, 참 우열을 가리기 힘든. 우열을 가리기 힘든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범법 그런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것들이 국민들 앞에 소상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었죠. 지금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재명 사건과 연관되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비교 우열을 할 수 없이 정말 나쁜 나쁜 이제 그 행동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문재인 정권의 그런 나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굳이 한다면 국민들 전반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민국 역사에 우리 국가 존망에 해를 끼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국가의 존망을 한번 나쁜 놈. 흔들었던 그것은 크기를 비교할 수 없진 않을까요? 문재인이 더 나쁜 놈, 그 다음에 이재명이고. 자, 그러면은 이준석을 거기다 대면 3명 중에서는 그래도 이준석이가 걔네 2명보다는 좀 난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 비정상이었던 문재인 정권을 정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막고 막아버리는 존재가 이준석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정말 더 미치고 한장하는 우리신 것입니다. 저 좌파에서 대놓고 저렇게 그 범죄 행위를 하고 탈법적 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나쁘지만 이것을 정상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우리 보수 우파의 노력에 대해서 이것을 오히려 고무줄처럼 뒤로 다시 당겨버리는 뒷덜미를 잡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미치고 팔짝 뛰는 어르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준석이가 그러면 이재명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우리 선생님 자꾸 이준석 얘기. 저는 지로는 뭐냐면 이준석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할 주의예요, 필요가 진짜. 없는 놈이다. 네, 왜냐면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는 놈이다. 뉴스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스타일은 뉴스에서 사라지면 굉장히 못 견디하는 스타일이에요. 못 견디하는 스타일이고 어떻게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언급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언급 안 하는 게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 말고는 어떻게든 나오고 싶어 한다고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관심을 줄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손수조 씨도 이제 그 정치에 이제 도전장을 냈으니까 네. 물에도 뽑아야 되는데 준석이는 지금
노원에 어떻게든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이 친구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막 대구에 가서 지금 뭐 맥주 축제를 즐긴다거나, 뭐 전라 순천에 가서 뭐를 한다거나, 자꾸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저 지금 뭐 동두천 연천에서 준비 중이긴 하지만은 지역 한 분 한 분, 지역민 한 분 한 분 만나는 거가 얼마나 사실 시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들고, 감정적으로 많이 마음을 줘야 되는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정말 중요한 이 시간에 지역구 하고 싶으면 지역구에 있어야죠. 어디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그건가? 저기 노원에는 지역구 다져봐야 마이너스 3선이잖아요. 다져봐야 소용없고 그러니까 어디 이리저리 껄떡대면서 괜히 땡깡이나 놓고 이러다가 뭐 편안한 자리 좀 나 좀 주쇼. 나 안 주면 편안한 자리 안 주면 나는 계속 땡깡 놓을 거니까. 네. 이런 협박인가? 그럼 뭐야? 노원구에 지금은 가질 않네. 이상한 쪽으로 또 그 전략을 잡고 있는 것처럼 제가 약간 살짝 비춰지는데 뭐냐면 이준석의 워딩이 이거였어요. 윤핵관이 원하는 대로 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윤핵관이 원하는 것이 지금 노원구 출마라는 얘기가 그때 살짝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원구를 가지 않겠다는 말을 이꼴 윤핵관이 원하는 것이라고 살짝 그렇게 틀면서 한 적이 있구나. 살짝. 윤핵관이 원하는 곳을 가지 않겠다는 식으로 자꾸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자기 손 안에 있다 생각하고 아주 재밌게 뭐 놀이를 하듯이 이렇게 전략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지는 어디를 지금 노리는 거야 지금? 갈 데 없죠. 갈 데 없죠. 아니 근데 지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갈 데 없다고 보이는데. 네. 어떻게든지 공중전을 해서 언론에 나와서 몸값을 올려서 어떻게든지 안 줄 수 없게 만들려는 전략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이준석의 정치 스타일 1, 2년 본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지 않는다. 네. 안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성공하려면 그거 아니겠어요? 저 민주당으로 가서 호남에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도 안 받아줘. 왜냐하면 정치 스타일이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의 정치 스타일. 뭐 진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신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직 기분인데 그것마저 믿어졌는데 신의 없는 정치인과 누가 손잡고 같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 데가 없네. 우파고 좌파고 민주당이고 국힘당이고 어디 네. 지역도 노원도 못 가고 어디 대구 그래봐야 껄떡대긴 껄떡대는데 그래도 또 네, 본인이 지금 그 뭐 낭인 신세 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 우파 젊은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왜냐면 이준석이라는 그게 하나의 이 상징처럼 브랜드처럼 돼서 뭔가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럴 것이라는 걸 저희 공동 피해를 입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10여 년 전에 이준석 선수조가 같이 시작을 해서 그때는 정말 저희 둘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30대에 당협위원장을 했던 사람들, 지금도 30대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 당에서 당직을 맡았던 사람들 등등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이 밑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정말 젊은 일꾼들이 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이 이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갈아 넣으면서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러게요. 진짜 많아요 젊은 정치인들. 그런데 준석이 때문에 아주 그 천하람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천하람. 제가 하람이한테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전당대회 때. 그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건 더 뭐 이제 그 나이가 저 한 살은 어리고 그 뭐 천하용인 분들하고 더 거리낌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하고 거리둬라. 제발 거리둬라. 같이 묶이면 안 된다. 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이유인즉슨 왜냐하면 이준석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때까지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준석의 정치 스타일과 같이 엮어버리면은 저 친구는 뭔가 정치를 저렇게 놀이처럼 하는 사람 그리고 신의 없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적으로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그렇고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저는 누누이 얘기를 했었죠. 천하람한테. 네, 근데 아니야 다를까 이번에 천하람 우리 위원장께서 그 책을 선물을 했더라고요. 전 국회의원들한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여의도에 정신병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나요? 뭐 이런 거였던가요? 그러면서 알아요. 뭔가 정치 쇄신을 하고 싶고 기존의 정치인분들 대표 정신 차립시다 뭐 이런 의도였겠지만 근데 이번에 김혜지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또 촌철살인 평을 했어요. 혐오 정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실 뭐
뭐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라도 그것이 정치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짧았던 것이죠. 그 손수저 젊은 정치인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존경하는 사람, 정치인. 정치인 중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예, 그런 정치인이기도 박근혜 하죠. 대통령. 참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뭔가 총선에 뭔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조용히 계실까요?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아끼는 많은 분들은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다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그렇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현안에 개입을 하심으로써 피해를 받으실까봐, 다치실까봐 우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팬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진짜 이렇게 지켜드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너무나 힘들어져간 이 대한민국의, 그 보수 우파의 어떤 대통합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님도 그 예방을 하긴 하셨던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더 우리 우파를 지켜주십사.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한번 우리 보수 대통합과 보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기에 힘을 좀 보태주십사 하는 마음도 있는 그런 거죠. 마음도 있고 네. 참 그러네요. 박근혜 대통령만 생각하면 참 심경이 복잡해요. 짠하죠. 안타깝고 짠하고 네. 여러 가지로 짠해. 네, 그 탄핵 왜 탄핵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 저 기억도 나는데 그때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임신 중이어가지고 제가 이때 우리 손수저. 예, 그 당시 때는 이게 두 번의 선거를 떨어지고 집에서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뉴스에서 그 탄핵 소식을 듣고 정말 펑펑 울었던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나가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임신한 상태고. 그 몸도 힘들고 또 원내에 있지도 않고 또 낙선도 했고 모든 것이 힘들어서 정말 그냥 그 뉴스 보고 그냥 밤새 펑펑 울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날이 생각나죠. 그러게요. 네. 아이고 하여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봐도 그 손수조 씨가 이제 그 되게 아픔도 그 동안에 겪었고 그다음에 그 아픔과 동병상련을 할래나 하여튼 그 장의 그 지도사로 또 열심히 예. 또 하고 어려운 사람하고 또 슬픔 같이 하고 그 어느 정도 치유하면서 또 자기 또 재활이라고 할까 마음도 다지고 네네. 또 이준석 같은 놈하고도 이렇게 정리도 또 이렇게 또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또 절치부심. 예. 그럼 지금 정치 일선에 뛰어든 거죠, 이제 선언하는 거죠. 예, 그럼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제 일임을 이제 해야 되겠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 이제 최전방에서 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차피 저는 정치 시작한 마음을 먹었고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특히나 이 보수 우파 진영의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에서 굉장히 쉽지 않아요. 샤이 보수도 많고 근데 그래도 우리 몇몇들은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보수 우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바로 세워야 되는 거는 바로 세우자. 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을 때 한나라당 들어갔을 때 기회주의자라고 욕했었어요. 예. 하지만 저는 민주당의 그 정책, 북한 안보관은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 내에 여러 가지 그 당시 차떼기 정당이라고 욕을 먹었으니까요. 그런 건 참 싫고 바꿔야 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정책은 우파로 가야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뚜벅뚜벅 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 장례 지도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저희는 그 상조 팀장이 가면은 신발 정리부터 해요. 정말 그 앞에 신발 정리부터 하고 염도 물론 직접 하고 유족분들 만나면서 뭐를 배우냐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희생하면서 받드는 리더십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않으려고 계속 깨우치는 거고요. 그런 마음을 좀 정신무장을 장착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그런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이제 일선에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젊으니까 네. 앞으로 손수조의 일정을 쭉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수조 청년 정치인이었습니다. 지금에도 청년 정치인 아직까지 통하나? 아직 39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